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연말을 맞아 헬로티비 뉴스가 마련한 기획 보도, 다시 보는 2023. 둘째 날인 오늘은 올해 하반기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올 한 해 기초의회는 제 역할을 다 했을까요?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뒷전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정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지방의회 행태 돌아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7급 관리직 직원 채용 당시 응시번호 1번으로 접수해 합격한 정모 씨. 정 씨는 현직 국민의힘 양천구 의원인 최혜숙 의원의 아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단독 보도로 정 씨의 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의원의 아들이 채용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의심을 품을 만은 하죠. 그래서 핵심적 의혹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 찬스, 엄마 찬스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의혹으로만 지금 비춰지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 특위 구성을 해야 된다. 의혹 제기한 달 후 최혜숙 의원의 아들 정 씨는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퇴사 이후 열린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혜 채용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시설공단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를 준비하였고 접수 첫날 일찍 서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첫날에 접수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특위 구성은 무산됐고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 규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후에도 양천구 의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이모견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모견 양천구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양천구의회 관계자는 이모견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구의회 직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공무원 90여 명에게 과일 상자를 나누어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를 달궜습니다. 구의회에 판결문 등본을 송부하고 처벌 확정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년 7개월 동안 누락하여 업무 실수인지 고의 누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구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구성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의원들은 내탁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지방 의원들의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의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문제는 의회 스스로가 지금 지방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조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건너뛰면서 스스로 의원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이 정확히 됐는지 거기에 또 부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갖다가 명확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부정적인 일을 갖다 많이 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구의원들이 그걸 왜 뽑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그거 아닌가요? 끊임없는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진 양천구의회. 여야 갈등만 극대화된 상황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자처한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서울 혁신파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혁신파크 부지를 공공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한 주민 조례발의 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갈등은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 코엑스 규모의 직주락 융복합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사업 청사진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대형 쇼핑몰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은평구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는 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이제 발표도 또 했고 네. 60층까지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지금 랜드마크를 하겠다. 또 은평구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문화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지인 혁신파크 부지는 공원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서울혁신파크가 일터였던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졸업전을 할 공간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학생에게는 졸업전의 공간이 되어주었고 유학을 앞둔 청년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전의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보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 가슴속에 울분이 차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간을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한 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계획되는 것들이 그 발표가 너무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혁신파크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 모임은 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민 조례발의 운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혁신파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수도권을 달구었던 이슈가 있죠.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작용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편입 논쟁은 김포시 이후 서울 인접도시들이 잇따라 편입 의사를 밝히면서 메가시티 조성으로 진화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의 역행이라는 반대론과 부딪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당사자인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만난 건 지난달 6일. 김병수 시장이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 시민의 가장 큰 편입과 이익을 위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김포시 편입을 통해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서울시 자체 TF를 만들어 김포는 물론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편입까지 고려한 메가시티 조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열흘 뒤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의 수도권 지자체장은 3자 회동을 갖고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3명의 지자체장 의견은 여야로 나눠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이미 여론을 통해 국민들이 답을 했다며 총선용 정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는 서울시가 확장돼 온 연담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는 메가시티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더 이상의 언쟁을 피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뭐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정치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 행정체제 개편의 옳고 그름을 밝힌 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 기초 광역의회 동의를 얻고 또 법제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치 않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에 이어 구리와 하남도 서울시로 편입하는 특별법과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견제 카드로 꺼내 들어 메가시티 조성 이슈는 내년 총선까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다시 보는 2023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고독사 등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월세가 싼 집을 구하러 나갔던 20대 청년.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선 60대 여성.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무고한 생명이 잇따라 희생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 무섭죠.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위층에 사는 남성이 아래층에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은평에선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이야. 이게 식당이 있어도 여기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오는 골목이 아니고 여기는 밥만 먹으러 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골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었대.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 수색동과 불광동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홀로 지내던 1인 가구로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지역사회에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독사라는 개념 자체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안에 발견이 안 됐을 때를 고독사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일 안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다들 중론이었어요. 근데 최대한 이분들이 자주 밖에 나오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종잡을 수 없다. 올겨울 날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더니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날씨 변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극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후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올랐을 때 1.5도, 2도가 됐을 때는
더 힘들어지겠죠. 도심에 낯선 벌레떼가 자주 출몰하는 것도 이상기온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벌레가 서울 전역에서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징그럽죠. 창문을 다 잠가놔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냥. 우리 소녀딸이 막 악을 쓰고 난리야 아주. 정말 아주. 서울의 한 쪽방촌. 방역업체 직원들이 스팀 청소기로 천장과 바닥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갑작스러운 빈대 출몰에 서울시가 방역에 나선 겁니다. 그건 걱정스럽죠. 근데 아직까지 빈대가 없는데. 11월 말 기준 서울 지역 빈대 발생 건수는 89건. 서울시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 빈대 방제 지원에 7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팍팍한 삶에 따뜻한 감동을 준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 망설임 없이 달려가 대형 사고를 막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터널 안 멈춰선 화물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더 거세지려는 찰나 한 남성이 터널 벽면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어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빨리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빨리 꺼야지 이제 2차적인 이제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으로 그냥 빨리 끄게 된 거죠, 그냥 몸이 먼저 그냥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불길이 다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김광현 씨는 다른 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이제 지난 방향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다시 불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3차로에 서가지고 1, 2차로, 3차로 오는 차들을 다 밖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전으로 가서 소화전 호스를 뺀 후에 이제 2차 진압을 진행한 거죠, 이제. 밥을 먹던 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쓰러집니다. 주방 쪽에 있던 식당 주인이 다급히 다가오더니 여성의 입속에 든 음식물을 빼냅니다. 두 테이블 이제 마지막 테이블 두 테이블이 있어서 유심히 뭐가 필요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면서 앞으로 꺼려지시기를 급하게 이제 달려갔던 상황이에요. 여성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지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목을 뒤로 제끼고 기도를 계속 유지한 다음에 다시 심폐소생을 하니까 숨이 턱 하고 트이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라도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먼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양재민 씨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표지라든지 안내 같은 지침서가 이렇게 좀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구급 안전하게 구급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요령. 곽경희 씨는 매년 적게는 400~500벌에서 많게는 700~800벌의 베네 쪼고리를 만들어 기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게 된 미혼모들에게 바느질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베네 쪼고리만 가르치는 것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얘가 배 위에 딱 올라서 이거 너 옷이야. 엄마랑 같이 살자. 이러고 입양을 안 보내더라. 나눔의 시작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수의 만들기였습니다. 몇 개월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수의를 다 정말 만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달라 그러는데 그때는 맨 처음에 이제 봉사 시작하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또 미친 듯이 해가지고 1년에 막 6, 7 이제 사업이고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렇게 시작된 바느질 나눔봉사가 어느새 20여 년째. 62살인 곽씨는 나이 80이 돼도 바느질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 번 하자던 게 이렇게 20년이 왔어요. 그만 안 둬요. 예. 저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또 습관이고 그냥 해야 되는 길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된 입양아들에게 엄마 품속 같은 사랑을 주고 위험한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우리 동네 히어로. 이들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주변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